한국 사진가론 차용부 편 시작합니다. 한국 사진에서 차용부는 두 가지 사진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한 가지는 1978년에 발표한 빙점에서 만난 아이들이고, 또 한 가지는 1988년부터 1993년까지 발표한 미로입니다. 80년대 이전에 사진을 하셨던 분이라면 빙점에서 만난 아이들을 기억할 것이고, 90년대 이후에 사진을 하신 분이라면 아마도 미로를 기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차용부 하면 역시 미로일 것입니다. 그만큼 유명했고, 그만큼 강렬했고, 또 그만큼 아름답고 유려했으니까요. 작가에게 있어 작가를 기억시키는 시그니처 사진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차용부는 1942년 대구 출신입니다. 한국 사진에서 차용부보다 더 처절한 사진의 역정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가 걸었던 사진의 길은 가히 한 편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한국 사진의 혜성처럼 나타난 것은 언급했던 빙점에서 만난 아이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동화사진 콘테스트에서 발휘한 탁월한 성적도 있었습니다만 대구의 차용부를 기억시키는 결정적 한방은 빙점에서 만난 아이들이었죠. 빙점에서 만난 아이들은 주명덕의 1966년 홀트시 고아원과 비교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을 스쳐가는 사진들이 70년대 문제작 빙점에서 만난 아이들입니다. 얼음이 언다는 빙점 그대로 사진은 장애 아들의 힘겨운 삶을 노출합니다. 서울신문회관 전시와 사진집이 출간되었을 때 신문들도 주목합니다. 사진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진집 서문을 쓴 이뭉식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60년대의 사진은 주명덕이고 70년대의 사진은 차용부다라고 말입니다. 빙점에서 만난 아이들은 당시 한국 사진에서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사진이었죠. 그렇습니다. 빙점에서 만난 아이들은 홀트시 고아원과 상대적이었습니다. 연민의 아이들이랑 공통점을 제외하면 두 사람의 사진은 극단적이었습니다. 가령 두 사람의 차이를 로버트 프랭크와 윌리엄 클라인으로 비교할 수 있죠. 로버트 프랭크의 사진이 대상과 냉정한 거리를 둔 주명덕의 시선이라면 윌리엄 클라인의 사진은 대상의 거리를 없앤 차용부의 시선이었습니다. 즉 주명덕의 홀트시 고아원은 로버트 프랭크의 미국인 같은 접근법이었고 차용부의 빙점에서 만난 아이들은 윌리엄 클라인의 뉴욕 같은 접근법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차용부의 사진은 왜 주명덕의 사진처럼 회자되지 못했을까요? 70년대를 대표했다는 빙점에서 만난 아이들이 왜 잊혀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시대와의 불화 또는 시대의 불일치였습니다. 거칠고 암울하고 어두웠기 때문에 당시 사회가 바라는 사진이 아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대구라는 지방 작가의 한계였습니다. 대구가 사진의 수도라고 불렸었지만 사진의 권력은 서울이었습니다. 그 예로 주명덕은 서울에서 활동하고 사진기자 출신의 인맥이 작동했지만 차용부의 경우는 이름은 있었지만 지방과 인맥의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시기에 미국 유학이었고 그리고 미로의 강조였습니다. 주명덕의 경우는 무엇을 찍던 항상 홀트시 고아원이 따라다녔지만 차용부의 경우는 미국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로에 올인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비록 주명덕의 홀트시 고아원과 달리 꾸준히 회자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차용부의 빙점에서 만난 아이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작품이란 마치 생물과 같아서 언제든지 운명적으로 부활할 날이 있는 것이죠.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빙점에서 만난 아이들이 재인식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제 보실 사진은 차용부의 대표작 미로 시리즈입니다. 차용부 하면 미로이고 미로가 차용부의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83년부터 1993년까지 4회에 걸쳐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도 유려한 흑백 사진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은 작품입니다. 미로 시리즈는 미국 유학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40대 늦깎이로 미국 유학을 결행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어적으로 경제적으로 삶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때문에 약 9년간의 미국의 삶에서 그가 당면했던 온갖 고생과 고독의 시간들이 미로 시리즈에 내재 있기 때문에 애착이 안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작가의 삶 자체에 어쩌면 작가 자체였을 테니까요. 지금 우리를 스쳐가는 사진들에서 보듯이 미로는 아주 고요하고 그리고 은은하고 그리고 평화롭습니다. 그러니까 내면 깊숙이 절망적인 삶이었다 해도 정작 사진은 단정하고 단아하고 그리고 담백합니다. 이런 양가적인 불균형이 어떤 바람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이것이 미로의 숨은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균형과 부조화 역시 미로였던 것이고 도무지 알 수 없던 마음조차도 미로였던 것이죠. 미로 시리즈는 4회에 걸쳐 발표됩니다. 당시 한국사진이 미로에 보냈던 호응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당시 사진적 정황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의 흑백 사진들과 달리 깨끗하고 담백한 조형미였다는 것. 둘째는 국제적인 흑백 사진의 퀄리티를 희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악한 흑백 사진에서 세련된 흑백 사진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고 정제되지 않은 조형성에서 미니멀하게 정제된 조형성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그 중심에 당시 마술 같은 앤셀 애덤스의 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 예로 흑백에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사진집에 존 시스템을 넣었을까요? 2007년에 출간했던 사진 그 여정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중앙대 사진학과를 나온 까마득한 후배 앞에서 필름을 제대로 못 감는 모습을 보였다. 식은땀이 솟았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창피하였다. 이를 계기로 사진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자는 각오가 생겼다.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고 1981년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다고요. 지금 우리를 스쳐가는 사진들에는 그런 슬픔이 있습니다. 제대로 못 배워서 필름 현상 하나 제대로 못했던 자신. 제대로 못 배워서 거칠고 조악했던 흑백에 대한 상처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흑백 사진은 누구에게나 깨끗한 흑백의 톤이 먼저 다가오지만 이면에는 못 배웠기에 늦깎이로 미국을 왔던 그의 상처가 있습니다.
차용부의 미로에 대해서 박주석 선생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차용부는 한국 형식주의 사진의 본격적인 세례를 받아 성장했고 이를 주도한 사진가이며 우리나라의 어떤 작가보다도 잘 지키며 흔들림 없이 추구하고 있는 그 힘으로 하나의 독자적인 사진 세계를 완성시켰다고 말하죠. 저 역시 박주석 선생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그 시점과 정황에 있어서는 박주석 선생과 생각이 다릅니다. 가령 차용부는 국내에 있을 때는 형식주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박주석 선생이 미국의 형식주의를 완벽히 습득한 것이라 했는데 저는 한국에서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조형성의 조우라고 봅니다. 결국 미로의 포멀리즘을 형식주의로 볼 것인지 조형주의로 볼 것인지 문제인데 박주석 선생은 형식주의로 보았던 것이고 저는 조형주의로 본 것이죠. 차용부는 90년대 초반에 유학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대구 지역의 여러 대학에서 사진학과를 창설하는데 경북 칠곡에 있는 대구예술대학교 사진학과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차용부 선생을 마주한 것도 대구예술대학교 사진학과였습니다. 막 유학을 마치고 강사의 길을 걷는 제게 사진이론을 부탁했었죠. 1997년이었으니까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사진 수도로 알려진 90년대 대구 사진의 정황을 보면 당시 새로움과 뜨거움이 서울 사진을 능가했다고 봅니다. 막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젊은 강사들이 대구로 내려왔고 특히 차용부 선생이 이끄는 대구예술대학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 새로움의 열기가 대단했던 90년대 대구 사진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당시 전성기를 이끌었던 대구 사진의 주역이 차용부 그리고 양성철 선생이었죠.
차영부 선생은 2007년에 정년퇴임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 봉산문화회관에서 회고전을 가지죠. 이때 자신의 30년 사진의 길을 총정리하는 사진집을 출간하는데 그것이 바로 차영부 사진 그 여정이었습니다. 회고전이었던 만큼 두 가지 모습이 사진집에 담겼었죠. 한 가지는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사진의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한 소회였고 또 한 가지는 미로를 새롭게 연주해 보려는 작가로서의 욕망이었습니다. 즉 시간이 흘렀으니 새롭게 한번 미로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지금 보시는 사진들이 2007년에 등장한 새로운 버전의 미로입니다. 익히 잘 알려진 자신이 사랑한 사진들도 있었고 처음으로 선보인 사진들도 있었던 그의 영원한 시그니처 미로의 완결판이었습니다. (2007년) 정년퇴임과 회고전을 끝으로 차용부는 거제도로 내려가 사진에서 한 발짝 물러납니다. 연말에 잠시 서울을 찾았을 뿐 사진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최근에 다시 대구로 돌아왔지만 사진이 아니라 건강 때문입니다. 한국 사진사에서 정말 파란만장한 삶과 사진 여정을 보여준 사람이 차용부였습니다. 끝으로 차용부의 시간의 초상 보시겠습니다. 작가가 2007년 이후로 거제도에 집거했으므로 자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2007년 대구 봉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진 차용부의 회고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사진가론 차용부 편이었습니다.